현재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나토 연합훈련에서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선보이며 화제의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7일부터 나토 9개국 약 2만 명의 병력들이 드래곤 24로 불리는 지상연합훈련을 진행 중인데요. K2 전차는 역사상 처음으로 나토 연합훈련에 참가하여 다른 서방 진영의 주력 전차들과 함께 훈련을 실시하는 중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서방의 표준 전차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모건 보겐센 현대로템 유럽 지사장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는데요. 매우 변덕스러운 지형에서 기동성을 시연하던 중 언덕 부분을 통과한 것은 K2뿐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2, 챌린저, M1 에이브람스, 르클레르 전차들은 모두 해당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모건 보겐센 지사장은 글로벌 방산업체 AS 대표이자 현재 현대로템 유럽 지사 담당을 맡고 있는데 그의 트윗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가 현재 드래곤 24 훈련에 관계자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래곤 24 훈련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전시된 군사 장비를 볼 수 있는 참관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유럽권 군사 전문가인 리자드 존스키 역시 자신의 SNS에 다양한 출처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 K2 블랙팬서 전차는 드래곤 24 훈련 중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 전차입니다 라고 하였죠.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실제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에서는 드래곤 24에 참가한 K2 전차의 활약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공개하였습니다. 모겐센 대표의 말대로 실제 3월 4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입사에서 입수한 훈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 참가한 전차는 레오파르트2를 비롯해 미국의 M1A2,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 한국의 K2 전차 등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언덕을 오르는 기동성 측면에서 K2 전차가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차의 야전 경사각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약 45%에서 60% 정도이고 이 60%의 경사각은 약 31도로서 현존하는 최상위권 전차들이 갖고 있는 수치로 여겨집니다. 특히나 K2 전차는 60% 경사에서 정지 후 다시 출발해도 30cm 이상 밀리지 않는 뛰어난 제동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55톤의 육중한 쇳덩어리가 가파른 경사에서 1톤도 안 되는 자동차보다 밀림 현상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ISU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보다 나은 주행을 조정하고 험한 지형이나 비포장 도로 등 모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유럽의 험준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는 K2 전차가 다른 전차 대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르클레르나 M1 에이브람스는 애초에 사막이나 평야와 같은 광활한 지역에서 적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용도로 개발되었지만 K2 전차는 산악 지형이 70%를 이루는 한반도 지형에서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엄연한 차이도 존재하죠. 게다가 한국에는 각종 골짜기, 강, 하천, 갯벌, 논 등 험지가 곳곳마다 널려 있습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은둔하는 천사의 섬 사옥도를 갈 수 있겠냐고, 레오파르트가 서방 표준 전차라 한들 사탄멀, 마개멀, 응등이골, 죽음의 계곡을 가봤겠냐고, 김달산 모가지 잘린 골을 올라갈 수 있는 전차는 전 세계의 K2뿐이다. 더욱이 한국은 여름엔 동남아처럼 덥고 겨울은 러시아만큼 추운 사계절을 보유한 나라이기에 무기체계 역시 모든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됩니다. 괜히 미국 해병대 사령관 노버트 넬러가 한국을 두고 전 세계 최고의 훈련지라 극찬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폴란드 몇몇 네티즌들은 K2 전차의 부족한 실전 경험을 비판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전차이기에 성능적 우위를 지닐 수는 있지만 신뢰성 부분에서 독일과 미국에 준할 순 없고 한국은 아직 유명 군수 메이커 국가가 아니기에 신뢰할 수 없다는 말들도 있었는데요. 이에 오랜 전통과 실전 경험을 갖춘 레오파르트나 M1 에이브람스를 더 구매했어야 했다는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의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전 훈련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 K2 전차는 최고의 전차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그 부분이 통신 편의성 같은 기타 부수적인 측면이 아닌 전차의 핵심인 기동성, 사격, 정확도와 같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다른 전차들을 압도하는 평가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Na ten moment najnowocześniejsze są jednak te koreańskiej produkcji czołgi K2.
tu jest potężny przeskok między tym, co mieliśmy, a między tym, co mamy teraz. Te czołgi rzeczywiście czuć takiego ducha XXI wieku, czuć te systemy, które są tam wprowadzone, czuć po prostu technologię, która została wdrożona w siły zbrojne.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던 카밀 트라츠카 기자는 자신의 SNS에 추가적인 사실도 공개했는데 폴란드가 보유 중인 K2 M1 레오 중 실제 사격 훈련에서 K2가 가장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이에 K2 전차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했던 어떤 전차들과 비교해도 본 적 없는 차이를 느끼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K2를 도입한 폴란드에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한국 방산 무기의 높은 평가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인데요. 지난 9일 중국 매체 소호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나토 연합훈련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항미 원조 전쟁 이후 지상군 전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국은 현재 수량과 질적인 측면에서 단연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한국군이 보유한 지상 전력들은 대부분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이러한 무기의 총구는 결국 중국을 향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육지로 이어지는 국가가 북한이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지상 전력의 강화는 자칫 중국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950년 6월 북한군이 T-34로 한국을 침공했을 때 한 대의 전차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은 북한 전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였습니다. 당시 맨몸으로 북한군 전차를 상대하던 국군 용사의 일기장에는 우리에게 전차 한 대만 있었어도 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시작된 6.25 전쟁 이후 74년이 흐른 2024년 꾸준히 국방력을 강화해온 우리나라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전차 K1에 이어 현대로템은 2008년 K2 전차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K2 전차는 우리나라 자체 개발 전차로 전 세계 10여 개국밖에 없는 3.5세대 전차입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해외 수출도 기록했는데 무려 1939년부터 전차를 운용해오던 유럽 국가에 수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수출 계약이 무려 1000대라는 믿기 힘든 수량이었었죠. 이처럼 시상전의 제왕 K2 전차의 높은 기술력이 인정받게 되자 중국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최근 중국 공영 매체 CCTV에서는 자국의 전차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게재하면서 전차가 지상전의 제왕이라고 불린다면 중국의 992 주력 전차는 왕 중의 왕인 전차로 좋은 방어력, 강력한 화력, 강력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민군 지상작전의 핵심 돌격 부대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장면들이 포착되었는데요. 전차 부대가 훈련을 실시한 장소에서는 사격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즉 기동성에 초점을 둔 훈련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병장과 같은 광활하고 넓은 토지 위 진행된 훈련에서 992식 전차의 기동성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훈련은 단 하나, 흙이 파여있는 부분을 내려가는 훈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파른 경사로 올라가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또한 내려가는 훈련에서도 급격히 속도를 낮추며 몸을 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중국군의 현실을 담은 것이죠.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중국 전차병은 훈련을 진행하는 것보다 정비를 하는데 좀 더 주력하고 있다며 매일 포구 청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훈련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기계의 결함이나 내구도 문제로 인해 훈련에 할애할 시간을 오히려 정비하는 데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군과 중국군의 엄청난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육군이 공개한 세계 최초 포구 자동 청소 장비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수성 디펜스에서 개발한 오토매틱 보어 클리너, 즉 ABC 시스템으로 불리는 장치인데요. 전차의 화포의 경우 사격 후 단시간에 포구 청소를 완료하고 재사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7-8명의 병사가 한 문당 2-3시간의 청소 시간이 소요되어 복무기간이 짧은 전투병들에게는 전술 전기를 연마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전시에는 사격 후 진지 이탈 및 포구 청소 등 재사격 준비 시간이 과다 소요되어 전투 피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포구 청소 시 사용하는 강중유가 포강에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아 세정유 낭비와 청소 효과가 떨어지게 되며 철솔질의 직선 운동으로 인해 포신의 강선이 마모되면 수명이 저하되고 탄매 등 슬러지의 불완전한 제거로 사격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동형 포구 청소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자동화, 정밀화, 지능화 기능을 갖춘 자동 청소기가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단시간에 완벽한 포구 청소로 사격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포신의 수명 유지와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 및 피로도를 감소시켜주어 주 장비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성 디펜스는 K2 전차용 120mm, K9 자주포용 155mm 포구 자동 청소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죠. 이 장비는 포신 내부를 자동으로 청소하는 전기식 장치로 한 사람의 운용자가 설치를 하고 전원을 작동하게 되면 모터의 구동력으로 강선을 따라 스스로 전진하면서 세정을 분사시키고
48개의 전동 철솔이 강선과 강선 사이의 고를 따라 이동하면서 철솔질을 진행합니다. 2회 왕복 1사이클로 한 번의 청소를 20분 내에 완료하게 되죠. 실제로 해당 장비는 폴란드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 현지 네티즌들은 폴란드가 얻은 최고의 군수 장비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수동으로 철솔질을 해왔던 군인이 쓴 게 아닌가. 한국산 장비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로 세계 방산의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3월 5일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국의 지속적인 이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생산 능력 확대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서의 명성 증가로 인해 세계 무기 무역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평화를 준비하고 전쟁 없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뛰어난 제조업과 놀라운 정밀전자 공학을 결합하는 부분에서 확실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기적인 성장세가 아니라 한국이 지닌 고유한 기술력이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나 중국? 오늘의 한 줄 평. 최고의 무기를 사려면 미국산을 사고 최적의 무기를 사려면 한국산을 사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